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수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정말 대형 뉴스였죠. 테슬라 Y의 가격 인하, 이로 인한 이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의 그 앞으로의 위기, 뭐 이런 것도 예상해 봤는데요. 이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좀 그 얘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폭탄 세일의 수혜자를 좀 찾아보는 게 답일 것 같아요. 네, 좀 잔인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게 테슬라 Y 모델 그 전시장에 있는 건데요. 네. 아주 뭐 앞모양 뒷모양이 아주 뭐 이게 이쁘게 빠졌어요. 광을 잘 내서 그런지 매끈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운전대 옆에 있는 컨트롤 시스템도 아주 이제 뭐 아이패드처럼 잘 빠져고 특히 차박하기 좋은 트렁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네. 아주 널찍하게 잘 들어와 있고. 이게 전용 플랫폼의 힘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원래 SUV도 그렇지만 나중에 개발한 놈이 이제 디자인을 다 베끼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폼이 나게 되죠. 아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기 패널이 되게 넓잖아요. 사실 운전하면서 저런 패널을 만질 생각을 못 하는데 이게 오토파일럿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좀 자율주행 시켜놓고 이것저것 눌러도 그렇죠. 가능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중국 전기차 시장은 진검승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전기차의 월별 판매 대수를 보면 2019년에 뭐 이제 월 한 20만 대를 넘어갔다가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푹 꺼졌는데 이것이 하반기에 들어서 아주 폭발적인 지금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큰 성장세긴 하지만 이게 20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연산으로 했을 때 금년대 한 130만 대, 뭐 140만 대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 자동차 시장으로 놓고 보면 아직 5%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20분의 1도 안 되는 이제 아주 작은 시장이지만 이 성장세가 워낙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전기차 판매 대수를 왼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제 스케일은 보지 마시고 그냥 그림만 보시면 네. 아주 드라마틱한 이제 S자 커브를 그리죠. 전형적인. 네.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석유 자동차입니다. 석유 자동차의 판매 대수를 보면 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뭐 회복을 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게 스케일을 보면 왼쪽은 이제 25만 대고 오른쪽은 이제 300만 대, 250만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자동차 시장이 이게 10배나 큰 시장도 이것도 죽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이 이제 빠른 속도로 커들어가는데 결국은 이제 판매 대수를 놓고 보면 이것이 전기차 시장 2018, 19, 20을 놓고 보면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가 있긴 했지만 8월 달부터 시작해서 빨간 색깔이 지금 전기차입니다만은 이게 2020년인데 2019년, 18년 그 좋았던 경기보다도 훨씬 더 이제 세게 올라가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중국 전기차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 전체 시장도 네. 이게 2020년에 1, 2, 3, 4, 5, 6월 달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별로 이제 그 아주 암울했지만 이것도 지금 하반기 7월 이후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포함한 일반 완성차. 그렇죠. 완성차만. 네. 석유 자동차만 이게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은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수요 증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자동차 구매세라든지 지원책을 쓴 뭐 이런 영향도 같이 작용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든 그것이 석유 자동차 시장이든 작년 하반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또 그리고 이게 석유 자동차대로 이것이 각사들이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마케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이게 석유 자동차는 옆으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스테이블한 상태지만 전기차는 S자 커브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석유 자동차 회사들이 대거 이제 전기차로 들어오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세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 주가입니다만은 이게 $705로 클로징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동화책 하나 위험한 잭과 콩나물이라는 걸 갖다 놨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이 주가 차트가 월봉입니다만은 이게 뭐 거의 잭의 콩나무처럼 그냥 하늘로 올라갔죠. 그냥 그 테슬라가 스페이스X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미사일 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쫙 궤도가. 네. 그래서 앨런 머스크도 갸우뚱하는데 앨런 머스크도 2019년, 20년에 두 번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자기네 주가가 조금 과하다. 이제 본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날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곤 했습니다만은 이제 CEO도 생각을 해봐도 자기네 차 1년에 한 35만 대, 작년에 한 50만 대 팔았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이런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CEO 자신도 조금 이제 컨피던스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금융시장에서 만약에 난 PDR 주식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로 갖고 평가를 하고 네. 또 PSR로 이제 매출당 얼마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요게 작년 연말 기준으로 세계 자동차 업체 시총 순입니다. 네. 그 토요타가 지금 6,690억 불, 그냥 1,000원을 쳤을 때 669조죠. 테슬라가요. 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판매 대수 1위인 토요타 같은 경우가 그 216조 정도. 네. 그리고 폭스바겐.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그 비아디, 니오, 그 샤오펑, 리오토입니다. 이 이제 4개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비아디하고 니오가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 랭킹 이제 5위 안에 2개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이밀러 벤츠, BMW, 페라리, 볼보 다 이 시총이 지금 BYD하고 니오보다도 작습니다. 아, 진짜,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예. 그래서 뭐 비아디나 니오가 이 회사 홀랑 팔아서 BMW나 벤츠를 사도 돈이 좀 남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인터넷 회사라고 사실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시가총액 탑 50를 제가 그려놨는데요. 보시면은 거기에 지금 초록 색깔이 전부 인터넷 IT 회사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탄센트, 알리바바. 네. 인터넷 기업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테슬라가 지금 8번째로 네. 세계 시총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를 놓고 보면 딱 한 개 회사, 그 아람코 정도 석유 회사 요거 하나를 빼놓고 나면 전부 인터넷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는 저것은 인터넷 회사다. 자동차 제조업이라 보기보다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고, 네. 재미난 것은 이제 보면은 TSMC하고 삼성전자, 네. 이게 소프트웨어가 구동하려고 하면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사들은 세계 1등 하는 회사들이지만 시총이 뭐 인터넷 회사들의 5분의 1, 뭐 예를 들어 탄센트나 이 알리바바 뭐 이런 정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네. 1.5배 이하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테슬라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회사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가입자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구글이다, 페이스북이다, 탄센트다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가입자가 12억 명, 뭐 20몇 억 명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대 겨우 이제 파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입자가 적은 인터넷 회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PDR에서 이제 PSR로 조금 현실의 발을 듣고 보면 이제 그렇게 갈 거고, 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것이 경쟁자가 대거 들어오게 되면 밸류에이션 자체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PDR이나 PSR이 먹히지 않고 실적이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면 뭐 당초에 목표가 51만 대였습니다만 50만 대 정도를 파는 이런 정도의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시가총액을 한번 따져보면 2020년 기준으로 51만 대 팔았다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그 한 대당, 차 한 대당 시가총액이 111만 달러 정도 됩니다.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테슬라 차 한 대가 뭐 33만 위안 정도, 네. 그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지금 111만 달러 정도면 이건 조금 이제 과하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PSR로도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 회사로서 설명을 하더라도 이것이 이게 가입자당 시가총액으로도 설명이 굉장히 되게 어려운 정말로 이제 PDR 주식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의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되고 예를 들면 S&P의 이 지수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ETF에서 시가총액이 큰 놈을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사야 되는 건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익을 밸류에이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시장이 일정한 규모만큼 이익이 본격적으로 회사들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PSR이나 PDR이 아닌 바로 PR로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숫자 좀 보자, 제대로. 그렇죠. 네. 그 시대가 이제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테슬라의 경쟁사가 작은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빅가이들이 이제 무서운 놈들이 다 이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단순히 뭐 시총을 압도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실질적인 경쟁이 본격화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2021년은 조금 리스키하게 보여지는 것은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차트를 놓고 봐서 시장의 수급, 제로금리에 갈 데 없는 돈들이 시총 큰 순서대로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ETF로 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 메커니즘 말고 네. 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놓고 보면 이것은 이제 거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진검승부가 벌어진다는 거죠. 누군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리스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 투자 리스크 해치 측면에서는 결국은 청바지 장사를 주목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1930년대에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됐을 때 노다지를 캐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거기서 금을 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었죠. 그래서 그 노다지를 캔 사람들은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제 카지노에서 놀게 되지만, 뭐 못 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전 세계 최대의 지금 전기차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마켓 쉐어도 그렇고 판매 대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상하이에다가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저렇게 멋진 공장 지었고 이제 멋있는 회사 차들을 지금 출시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자동차 판매 대수로 놓고 봐서는 산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모빌리티 서비스라든지 뭐 커넥티브 서비스라든지 에너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서비스 상에서 이제 뭔가 밸류를 창출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험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것도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예전에 뭐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들이 캐피탈을 통해서 금융으로 진출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금융이라는 것에 한계를 넘지를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앞으로 아마 그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는 창조적 파괴는 결국은 전기차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그림은 무지하게 로지하지만 거기에 등수가 있다는 거죠. 퍼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 서드 티어가 이미 이제 이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테슬라가 맨 끝단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비아디가 이제 추격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작은 회사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테슬라의 에너지 레볼루션,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만은 그 레볼루션의 R자하고 그 EV가 일렉트릭 베이커리라는 것들을 대문자로 일부러 써놨습니다만은, 보게 되면 지금 그 기존에 있는 석유 자동차 8개 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레볼루션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이게 이제 세계 콩나무가 하늘을 뚫고서 올라갈 수가 있냐, 이제 그런 것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투자가들 입장에서 이제 해지를 좀 한다고 하면 1년에 8배, 9배씩 올라가는 이제 주식, 이제 그게 조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조정의 가능성,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청바지 장사를 주목해라. 그래서 바로 리바이스 청바지의 사례가 좋은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840년, 뭐 30년 이때 보면은 이 금광이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누가 금을 캐든지 간에
이 작업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작업복이 이 타고 온 마차의 천막을 튼튼하니까 그걸 잘라서 못질을 해서 만든 바지가 바로 리바이스 청바지죠. 그래서 지금 이 전기차 시장,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2021년부터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나 누가 금을 캘지는 이것은 노바디 노스입니다. 그러나 금을 캐는데 반드시 이제 필요한 작업복인 청바지하고 금을 나중에 캐서 정리하는 데는 수은, 이것은 누가 금을 캐든 관계없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냉정하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노다지를 쫓기보다는 노다지를 캐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제, 이제 이것들을 포커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기차 입장에서 청바지 회사 리바이스는 어떤 회사일까요? 그래서 네 가지인데요. 바로 네. 배터리 소재, 관련 재료, 관련 부품. 네. 이제 요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의 투자가들은 살 수 없지만 CATL. 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항마라고 중국 안에서 보면 BYD가 있죠. 네. 그래서 BYD는 배터리 회사로 출발했지만 전기차에서도 지금 테슬라 다음번에 네. 그 중국에서 이제 잘 나가는 회사고 전체 판매 대수에서 놓고 보면 중국에서만 놓고 보면 이제 테슬라를 넘어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이제 리튬 이온이 뭐 지금 대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깜뻥 리튬하고 그 야화 집단이라고 네. 그 배터리 소지하는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고요. 지금 강복 리튬 같은 경우 국내 투자자가 굉장히 비중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리탑 비중에 거의 상위 탑 클래스로 이 리튬 회사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LG화학의 영향이 좀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재료인데 재료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그에 들어가는 전해핵, 네. 그리고 분리막.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분리막 같은 거 은재국번이라고 하는 네. 이 회사가 아주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전해핵은 뭐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이게 TNC 차이리아오라고 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이게 불이 잘 나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과열이 돼서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이것이 이제 발화가 잘 생기는데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X든 S든 Y든 뭐 3든 다 발화 사건들이 한 번씩 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석유자동차하고 다르게 이 열 관리를 하는 열을 내려주는 부품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한 3개 회사가 있는데 그게 사마지공, 은룬국번, 뭐 탁보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오트지아 뭐 이런 한 4개 회사가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회사는 바로 사마지공입니다. 네. 그래서 청바지 장사를 고른다고 하면 배터리, 리튬, 분리막, 전해핵, 열관리 네. 요 한 5개 정도의 분야 요것이 이게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데요. 네. 그럼 주가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배터리 회사인 이제 BYD 같은 경우는 거의 45도로 이제 올라갔고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0 몇 퍼센트 정도 주가 상승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은재국번은 바로 분리막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BI보다도 훨씬 더 이제 주가 상승 폭이 더 높고요. 각도가 네. 크고. 네. 물론 뭐 사상 최고가 그렇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타일라의 같은 음극재하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TNC제로 전해관 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주가들이 세게 이제 올라갔죠. 네. 그리고 깜뻥 리튬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이제 세고요. 양화 집단 같은 경우도 아주 중간에 뭐 조정은 있었지만 하반 이후에 굉장히 센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열관리 회사인 산화지공 같은 경우들은 뭐 거의 45도 이상의 주가가 그대로 쭉 흘러갔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실력이 떨어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뭐 은룬국번이나 이런 회사들도 주가들의 상승은 뭐 이제 추세는 여전히 있었고요. 네. 그러나 1등하는 회사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어쨌든 간에 해당 종목들이 안 간 것이 아니라 이 전기차 랠리와 함께 같이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다 50%, 100%의 상승을 이미 2020년에 보였고 네. 아마 오늘 또 새해 첫 거래일이지만 제가 시장을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유의 회사들의 경우들은 주가가 다 아마 네. 초강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대세고 흘러가는데 여기서 누가 1등 할 건지 고르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제 같이 가지만 좀 더 마음 편한 것은 이런 리바이스 회사 같은 걸 찾아서 가는 것이 해지 차원이라든가 뭐 이미 뭐 테슬라를 많이 버신 분들 입장에서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뭐 그 소형 전기차 회사들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또 수익을 많이 내겠다고 하는 것도 물론 뭐 이제 가능한 일이지만 네. 이제 항상 주식시장에서 특성상으로 놓고 보면 급등이 있으면 뭐 반드시 이제 쉬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네. 이제 온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대안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말씀드린 이제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관련 소재라든지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열 관리하는 이제 시스템을 하는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좋은 대안으로 누가 뭐 전기차에서 1등을 하든 네. 이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등의 불은 떨어졌습니다. 오늘 나스닥 개장을 하게 되면 과연 이제 중국 전기차 3인방의 주가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이것이 뭐 10만 대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하루 이틀 갈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저희는 항상 뭐 어떤 회사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든가 어떤 이제 정보에 있어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